자, 고향 가는 길, 운전할 땐 오직 운전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실제 도로 위에서는 어떨까요? 어떻게 운전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싶을 정도로 위험한 딴짓을 하는 운전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행 중에 딴짓을 하면 그 순간 차는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지난해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건수는 12만 건, 사망자만 2,891명입니다. 운전자가 차량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DMB를 보다 참사가 벌어졌는데 잘못된 운전 습관과 잠깐의 방심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꺼내서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이때 딱 앞에 딱 봤는데 이미 차가 멈춰 있었던 거죠. 음주운전처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km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1초만 하더라도 몇십 미터를 가는 상황이거든요. 한눈 파는 사이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취재했습니다. 운전 중 아찔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제보자. 그는 위험성을 알리고자 제보했다고 합니다. 커브 구간인데 이 부분에서 오른쪽 차선 지금 밟고 있죠. 밟고 있다가 아차 싶어서 이제 다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또 왼쪽 차선 밟은 거죠. 이래서 제가 처음에 음주운전인 줄 알고 쫓아간 거고. 비교적 여유롭던 도로 위 유독 한 차량이 시선을 끌었다는데요. 한참 동안을 위태롭게 주행하던 차량, 음주운전이라 의심해 뒤쫓았다는 제보자는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바짝 붙어서 왔는데 그 카톡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아예 카톡에 정신이 팔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구간이 보통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15분 정도 되는 동안에도 그냥 계속 그냥 하시더라고요. 동승자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운전자의 시선은 휴대전화를 향해 있고 손은 문자를 보내느라 쉴 틈이 없었는데요. 조심하라는 의미로 빵빵 울렸는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한지 모르시더라고요. 정도가 너무 지나친 거죠. 그냥 보통 실내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메신저 보내는 수준으로 하시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영상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는 제보자.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민폐 운전자도 있다는데요. 뭐 속된 말로 좀 정신이 없네.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가. 좀 기도 안 쳤죠. 처음에 보고. 운전하면서 별별 상황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는데요. 보고도 두 눈을 의심하게 했던 건 운전자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팔을 이렇게 하고 운전하시는 줄 알았는데 팔이 굉장히 굵게 보이길래 운동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팔이 아니고 발이었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발을 백미러 이렇게 내쉬고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창문에 다리를 올리고 주행했던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닌 듯 세상 편안해 보이는 영상 속 운전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데요. 옆으로 좀 가서 보니까 통화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히죠? 잘못된 운전 습관에 위반 행위까지, 차량엔 동승자까지 있었지만 어떤 제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나. 막 그렇게 해서 진짜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분은 아마 엄청 많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률은 4배 이상, 운전대 조작 실수를 비롯해 신호 위반, 차선 위반을 할 확률은 3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고를 불러오는 건 휴대전화 사용뿐만은 아닌데요. 잠시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십시오. 신호 대기 중인 상황, 흰색 차량이 속도를 내더니 순식간에 앞 차량에 후미를 추돌합니다. 조금 황당했죠. 왜냐면 매번 다니던 길이고 거기가 구간이 막히는 데라서 누가 그렇게 세게 박을 일이 없거든요. 뒤에서 받을 일이. 아주머니 좀 겁이 나셨는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출근길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그 근처라서 빨리 회사에 들어가야 돼서 보험 접수 받은 다음에 그냥 바로 출근했거든요. 출근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았다는 제보자. 그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그 뒤에 운전자분께서
손에 이제 종이를 들고서 뭘 보시다가 운전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앞에 빨간불이 바뀐 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되는데 악셀을 갑자기 밟으시면서 이제 그게 급가속이 돼서 제 차를 후미 추돌을 했습니다. 고작 1, 2초인데 잠깐 한눈 판다고 별일이 있을까 싶죠. 하지만 운전 중 이 같은 행동은 주의를 분산시켜 쉽게 사고를 유발합니다. 운전자의 사소한 습관이 사고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옆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타고 있었는데요. 차가 전방으로 한 20-30cm 움직였고요. 목이 앞으로 제쳐질 정도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보자의 후방 영상입니다. 제보자의 뒷차량이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더니 이내 쿵 하고 추돌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이제 잠깐 신호 대기 중이니까 이제 목도 마르고 해서 물 한 잔 먹으려고 이제 물을 따라서 먹고 물컵을 옆에 내려놓으면서 몸이 약간 뒤틀리면서 이 브레이크에서 자연스럽게 발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전자가 시선을 옆으로 돌리거나 몸을 틀면 의도치 않게 운전대가 꺾이거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주행 중에는 더 위험하겠지만 딴짓한다는 게 운전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항상 신호 대기 중이라도 전방을 주시하고 딴짓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독 사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애꿎은 피해자를 만든다는 건데요. 잠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죠. 사고가 발생한 건 순식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죠. 그 건너편에서. 차 시동은 걸어놓고 집에 가기 전에 예열시킨다고 해놓는 건데 제 차를 받고 전복이 됐는데 제 차가 아니었으면 그 차는 그냥 벽에 박았어요. 제가 그래도 완충 효과를 내준 거예요. 제보자의 차량을 충돌하고 그대로 전복된 차량. 운전자의 안전이 염려되는데요. 그 차가 에어백이 없는 차예요. 그리고 안전띠도 안 맸고 사고 나다가 핸들에 얼굴이 부딪힌 거야. 잇몸에 보철을 냈기 때문에 보철했던 쇠가 입술 바닥이 있는데 이게 다 부딪혔던 거예요. 사고로 인해 제보자의 차량은 바퀴 축이 뒤틀려 결국 폐차해야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난 걸까? 제보자는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었다는데요. 보조석에 있던 초콜릿이 보조석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운전자가 그걸 주우려고 차량 운전 중에 이제 앞을 안 보고 몸이랑 얼굴이랑 전부 다 보조석이 가가 있어가지고 어머 내 초콜릿 이러면서 한 5초 6초 있다가 박았어요. 그러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운전 중 다른 행동은 사고로 직결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눈으로 이제 얻고 그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것들이 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운전 이외의 다른 행위 이런 것들이 그 정보 수집에서 예를 들어서 100을 봐야 되는데 20, 30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릇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 일부분이 사고로 이어지는. 운전자가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차량의 이동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불과 몇 초지만 차량의 이동거리는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운전 부주의 시 정지거리는 어떨까요? 전방 주시하며 주행할 경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주행했을 때 정지거리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전방 주시하며 주행할 경우인데요. 안정적으로 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지거리는 21m로 측정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휴대전화를 들고 문자를 입력하면서 주행해 보겠습니다.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량이 급하게 제동하고 마는데요. 운전 부주의 시 정지거리는 어땠을까요? 정상 주행했을 때보다 정지거리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일 속도에서 지금 운전자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작성하는 동안에 정지거리가 약 45m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운전자가 인지 반응 시간이 그만큼 약
대략 2초 정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발생된 내용으로서 2초 안에는 얼마든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니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상 주행할 땐 무난히 통과했던 코스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주행하자 쉽지 않습니다. 결국 커브길에서 코스를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2017년 고속도로 사고는 2,145건, 이 중 1,831건이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고속도로 사망자 214명 가운데 무려 151명이 운전자 과실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특히 버스기사의 운전 부주의는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데요. 그런 건 뉴스에서나 볼 줄 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격하고 위협을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사천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버스가 약간 휘청휘청해가지고 버스 기사님이 졸음운전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계기판 위에 그 핸드폰을 올려놓고 DMB 시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시 버스 기사는 이어폰까지 끼고 DMB 시청에 푹 빠져 있었다는데요. 당시 버스는 약 100km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이렇게 급하게 탁탁 터는, 꺾는 그 정도였거든요. 차선을 약간 좀 벗어났다 싶으면 이렇게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잖아요. 100km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1초만 하더라도 몇십 미터를 가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한참 동안 이어진 버스기사의 DMB 시청에 제보자는 당시 상황을 촬영해 제보하게 됐다는데요. 동영상을 다 찍고 난 다음에 버스 기사님한테 가서 DMB 시청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버스 기사님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DMB 시청하는 걸 멈추셨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릴 땐 사고 위험이 더 크죠. 문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단속 현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봐봐, 뒤에서 옆에 이제 핸드폰 보고 가는 거 이렇게 저 얼마나 위험할 거야. 뒤에서 뭐 카톡이나 뭐 해놓은 거 같아. 뒤에서. 단속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운전자들의 위반 행위가 포착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위험한 모습이었는데요. 많은 차량이 단속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범칙금 6만 원의 벌점 15점 부과하겠습니다. 들고만 있어도 적발됩니다. 두 손 잡고 운전하라고 해서 휴대전화 사용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대형 차는 사고가 날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위험성이 높아 집중 단속 대상인데요. 하지만 안 됩니다. 대형 화물차 선생님께서는 대형 화물차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하시면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날인 겁으로 발부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시면 날인 겁으로 발부하겠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네,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잠깐 핸드폰을 사용하시다가 보면 순식간에 상당한 거리를 가다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하는 차량들에게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제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금 평상시보다 좀 속도를 좀 빨리 냈고요. 사거리에서 이제 우회전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친구 연락이 와가지고 당연히 우회전을 할 줄 알고 앞차가 우회전 할 줄 알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바로 이제 받게 된 거죠. 사고 직전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멈춰선 앞차량과 달리 멈추지 못하고 사고를 낸 제보자. 설마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럴 일이 없는 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주의가 조금 산만했던 것 같아서 그런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다행히 두 차량 모두 큰 피해는 없었다는데요. 제보자의 순간의 방심이 불러온 사고였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했죠. 왜냐면 당연히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 안 괜찮으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별말 없으시더라고요, 딱히. 예. 제보자는 보험을 통해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했다는데요. 사고 후 깨달은 바가 크다고 합니다. 에쿠스에는 이제 한 가족, 일가족 4명이 타 있으셨는데 뭐 렌트도 하시고 대인 접수 하시고 금액이 좀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처럼 이런 좀 그분들 아마 핸드폰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운전 중에는. 무심코 혹은 위험한 걸 알면서도 운전 중 다른 행위를 일삼는 운전자들. 그로 인해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고 난 이후에 초보 시절에는 운전에 집중을 해서 모든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다른 지시죠. 전방 지시 태만을 포함한 모든 행위를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나는 괜찮겠지 하는 자만심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일이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 모두가 그릇된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대안은 없을까요? 단속에만 의지해갖고 이런 행위 자체를 다 근절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고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매우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다, 아직은. 좀 더 적극적인 단속, 그 다음에 국민 의식을,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격적인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차량이 밀리고 무료하시더라도 모두의 안전과 즐거운 설 연휴를 위해 운전 중 다른 행위는 삼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